네, 안녕하세요. 3차 시 자원봉사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원봉사의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동기는 크게 이타주의적 동기와 이기주의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는 타인 지향적 동기와 자기 지향적 동기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실 자원봉사의 동기는 이타적인 극점과 이기적인 극점 사이에 어느 한 점에 위치하게 되기도 하고, 이 양자는 혼합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기의 특성을 그렇지만 동기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동기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 특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웃사랑의 차원으로 혹은 자비의 실천으로 이타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간혹 전도나 포교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이는 종교의 사회봉사 부분과 연결된 동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 동기입니다. 박애 정신이나 자발적 참여 정신에 기인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서 클라이언트와 자원봉사자는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성의 동기입니다. 세 번째, 상부상조적 동기입니다. 주로 많이 들어보셨죠? 개나 품앗이나 길드나 이렇게 주고받는 차원으로 접근함으로 이기적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자원봉사자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초기의 자원봉사는 대체로 상호 부주적 동기로 출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성장적 동기입니다.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험을 쌓기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해 혹은 보다 폭넓은 인간관계를 쌓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성장적 동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적 동기입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직업적 역량이 우월하다는 인간 자원론에 근거하여 직업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직업과 관련된 업무의 경험을 쌓기 위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식 해소로서 이기적 동기가 있습니다. 어, 음, 죄의식 해소로 선의를 행함으로써 어, 악업의 소멸을 꾀하는 이기적 성격이 강한 부분입니다. 비도덕적 수단으로 재산을 축적했거나 비인간적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죄의식의 경감 수단이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중세 죄장 소멸 사상이나 고려 초 불교 번성 숭불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압력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관계상 거절할 수 없다거나 어떤 지위에 있거나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매스컴이나 정치적 압력 때문에 다양한 압력으로 자신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압력에 의한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원봉사론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가장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를 해보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자원봉사를 해보신 분도 있고
못 해본 분 계시겠지만 제가 과제로 자원봉사를 한 2번 정도는 해보라고 숙제를 드릴 겁니다. 학기 중에. 그럴 때 여러분이 제가 낸 숙제는 이 중에서 7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압력에 해당할까요? 자기 성장에 해당할까요? 인도주의적인 것에 해당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이런 동기의 유형을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자원봉사자로서 지켜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개인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쉽게 자기 감정을 그때그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음, 자, 두 번째는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요. 복장을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데 제가 경험했던 예전에 사회단체에서 제가 사무총장을 할 때 자원봉사를 오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막 너무나 짧은 반바지를 입고 막 배꼽이 나오는 티를 입고 온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말 토요일 날 자원봉사를 나오는데 그래서 그래도 좋은 옷보다는 깨끗한 옷, 단정한 옷을 입고 기분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자원봉사를 마치고 갈 때 뭐 간다는 얘기도 없이 뭐 간다든가 뭐 이런 건 안 되겠죠. 예의를 지키는 거 그리고 봉사자가 여러 학교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봉사자 간에 협동하고 또 막 모여서 잡담을 하거나 이런 소란하게 하는 것보다는 충실하게 본인의 맡겨진 역할을 하고 다 했을 때는 또 지도자한테 와서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상호작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정말 약속을 잘 지키고 사정이 있을 때는 미리 연락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비밀 보장이 중요하고 그리고 미리 계획하고 기관과 협의한 내용 외에 봉사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친구가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근데 노인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나갔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어르신이 그 학생에게 핸드폰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집에 전화하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선한 마음에 핸드폰을 어르신한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집에 보호자에게 전화해서 이 시설에서 밥도 안 주고 본인을 힘들게 하고 때린다고 막 학대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시설에서 나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달려와가지고 그 배들을 이렇게 빼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자원봉사자는 선의에 했지만 그 선의에 했던 행동이 결국은 그 시설과 그 자원봉사 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그 기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뭔가 요청을 했을 때는 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는 거. 그래서 이 어르신이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핸드폰을 어르신한테 드려도 되는지 이렇게 좀 물어본다든가 그 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거에서는 상의를 해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중에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걸 꼭 지도자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자원봉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원봉사 기관에 가서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 해리의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창문이 있죠. 창이라고 하는 심리 검사지를 통해서 우리가 늘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한 마음의 창을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나는 어떤 창문을 사용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조엘이 또는 조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셉
루프트의 조와 해리 잉그럼의 해리를 따서 조해리 또는 조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의 마음을 창문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창문 틀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있고 너가 있습니다. 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나고 이쪽은 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알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자, 이 개방령은요. 내가 알고 있는 나와 타인이 알고 있는 내가 넓, 넓게 쓰여지는 영역을 개방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 너도 하는 영역, 창문이 넓게 열려져 있는 그 영역을 개방령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나를 잘 몰라.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타인인 너가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얘기만 하게 되겠죠.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보이지 않는 창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주장령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나를 알고 있는데 타인은 그 사람을 몰라.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데 타인에게는 말을 안 해요. 자기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타인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숨겨진 창 또는 비밀의 창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신중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창문은요. 나도 나를 몰라. 그리고 타인도 나를 잘 몰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고립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문을 무슨 창문이라고 하냐면 미지의 창이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이런 창문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창문은 어떤 창문인지 하나하나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방령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표현하고요. 상대방의 얘기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영역이고 어,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게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주로 잘하는 영역인데요. 그런데 간혹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또 주책스럽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 이제 영역은 주장령입니다. 이 주장령은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집니다. 자신은 자기 창문이 보이지 않지만 상대방은 자기가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는 것보다 자기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개방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요. 신중형입니다. 이 유형은 자기는 알아요, 자기를. 그런데 상대방은 모릅니다. 왜요? 마음속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꼭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다가가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말은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내 얘기는 잘 들어주는데 자기 얘기는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신중한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이 신중형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본인에게 돌아와서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신중형의 유형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 고립형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만나게 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고립형은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고립형은요, 타인과 관계 맺는 걸 힘들어합니다. 혼자 일하고 혼자 생활하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다. 미지의 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인간관계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관계 속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기를 개방하고 또 친밀감을 형성하고 적절하게 사람과 사이에서 관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자기 자신이 어떤 유형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부분은 또 여러분이 등교 수업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자원봉사의 형태를 보실 텐데요. 이 형태는 자원봉사자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활동은 성립되었지만 자원봉사자 측과 여기 자원봉사자 측이죠. 자원봉사자 측과 이 클라이언트 측 모두가 제도 변혁을 위한 노력, 즉 액션 영역에 대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 있는 여기 클라이언트들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클라이언트와 그런 협력 관계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형태는 다음에 소개될 형태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그러면 바람직한 형태를 한번 자원봉사 형태 중에서 바람직한 형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람직한 형태인데요. 이 바람직한 형태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이 자원봉사자잖아요. 이 자원봉사의 조직과 클라이언트의 이 조직 간에 어떻게 해요?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협력관계를 통해서 제도까지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활동의 통합된 형태가 자원봉사의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자원봉사를 하든 또 자원봉사의 그 조정자가 되든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자원봉사자나 또 이 클라이언트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가 유지해 나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바람직한 자원봉사 형태가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또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형성된다면 정말 효과적인 그런 자원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센터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천안에 산다면 천안시 자원봉사 센터, 뭐 여러분이 평택에 산다면 평택시 자원봉사 센터 이런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포털 사이즈가 있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여러 가지 교육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과 또 이렇게 자원봉사 대상자를 매칭해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동기,
또 자원봉사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2주차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확장되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